17일 국민의당 새로운 당대표 선출하게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국민의당의 메리켈이 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당 이원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TV 토론하셨죠? 네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처음이라서 약간 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요. 예.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처음 초반부에는 이 안철수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공방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치열한 토론이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 네. 토론이 한 몇 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70분 정도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아쉬웠겠네요.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변은 뭡니까? 왜 나왔냐고 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이제 당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현주 의원 그러면 대선 때의 생각은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출마를 하셨는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대선 때 당연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지지를 했고 네. 또 뭐 지금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노선, 제3의 길 노선과 그리고 이 국민의당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 대표께서 이제 그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응원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의원들과의 갈등 이런 분열 상황이 너무 극심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제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네.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본인이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사실은 당 대표가 된 후에 이 의원들이나 당의 어떤 그 핵심 당직자들이나 이제 당원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십고초려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되신 후에 이 갈등 상황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그런 질문들을 오늘 하셨을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러면 뭐 저들도 인터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전대에서도 끝까지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지금 국민의당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뭐 누구를 도와주러 나왔다. 네. 뭐 이런 썰도 있긴 있더라마는 예.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여유로운 예.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의당의 어떤 미래를 위한 결단이고 네.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래도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후배들한테 조금 맡겨놓고 네. 당을 오히려 새롭게 쇄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예. 잠깐 이렇게 물러나 계시다가 다시 또 예. 복귀를 하셔서 후에 도모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당의 자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네. 이야기해서 이현주 의원은 당의 자산이 아닙니까? 정동영 의원은 당의 자산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꾸 안철수 의원을 두고 자산 이러시죠? 당연히 저희도 당의 자산이죠. 네. 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쨌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다음에도 뭐 기회를 갖고 싶어 하실 거고요. 저는 뭐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거나 토론회 하시기 전에 좀 물러나 보시라 이렇게 설득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토론회 할 때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 후배들한테 한번 이렇게 맡겨보고, 예. 좀 나중에 복귀를 하시는 게 예.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잠깐 언급을 했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뭐 그분이 이제
당대표가 되었을 때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지금은 어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 계셨다가 나중에 또 저희가 얼마든지 당을 새롭게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예. 또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역할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당 내에서 의원들 간에 어떤 극심한 내분도 있다. 또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안철수의 리더십으로 그런 내분을 잠재울 수 있는가 이런 데 의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생채기가 나기 전에 좀 물러서서 있다가 재등장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여전히 안철수 네. 대표를 그래도 좀 응원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시면 제가 예상하건대는 정말 많이 어려워지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 출마 이후에 예. 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끝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 네. 이현주 후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새로운 세대, 젊음 이것을 내세우시면서 새로운 국민의당에 한번 기치를 내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이 어쨌든 간에 당을 지금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위기 탈출 방법 있으십니까? 어쨌든 이게 신뢰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새로운 힘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세판짜기를 일단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당선 자체가 국민의당 혁신의 시작으로 인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게 당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이 굉장히 부실한데 네. 하나하나 처음부터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막 급하게 선거를 대비해서 조직된 것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당에 어떤 기득권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판짜기에는 뭐 젊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을 새롭게 한번 정비해서 정말 조직과 그다음에 힘을 한번 만들어보자. 새 판을 짜자. 거기에는 대표도 나가본 적이 없고 대선에 나가본 적도 없고 개파도 없는 이현주가 적절하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이제 4파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4파전 구도에서 지금 우리 이현주 의원은 어떻습니까? 2강입니까? 아니면 2중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지도 이런 게 있어서 예. 대선 후보 나가셨던 안철수 후보가 조금 강하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 초반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정동영 후보와 저의 그 2등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부적인 이제 저희 판세 분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정동영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기 상황 타개하기에는 경험이 많은 정동영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경험이 많긴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또 대선 후보 이후에 오랫동안 또 정치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새로운 면을 보여주신 적이 없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당을 혁신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당 창당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도 당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계셨거든요. 어떤 네. 당대표를 꼭 하셔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네. 이번 대선 때도 상임선대위원장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뭔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당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네. 미래지향적 키워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스타텍을 보여주면서 이 스타텍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네. 지금은 스마트폰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 모토로라 스타텍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제 지지 기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당대표가 되시면 지금 호남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탈피하실 건지요? 우선은 제 그 당선 자체가
그런 어떤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네. 지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호남의 어떤 개혁 정신 그리고 반패권 정신을 기치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호남의 정신을 가지고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의당이 고정 지지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하고 차별성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네. 저는 그 노선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우리만의 어떤 제3의 길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저희만의 어떤 고정 지지층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목소리 못 내고 계신데 네. 예전에 그 DJ도 그랬었지만 국민의당이야말로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 이렇게 대변하기 적합한 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예. 그 이익을 이해관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대변도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예. 다른 층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예를 들면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조직화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층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변되지 못하는 층이 많아서 예. 그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예. 또 그것을 표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나중에 당대표 되시면 바른정당하고 합당이나 연대하실 겁니까? 그것은 연대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 내부에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묻긴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특히 이 선거 개혁 그러니까 예. 정치 개혁과 개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3당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런 문제 정치 개혁에 대해서 뭉치지 않으면 다시 양당으로 찢어져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그런 어떤 정치 개혁 연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책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합당은 조금 빠른 얘기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그 정치개혁 연대 여기서부터 한번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어쨌든 당원과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승리 위한 전략 구도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떤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당을 뭐 괜찮다라는 정도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셔야 많은 당 중에서 표를 찍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노선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그냥 어중간하게 좌우의 중간쯤에 있다가 아니라 좌우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혁신 같은 경우에도 좌우의 모든 영역을 혁신으로 혁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또 지방자치단체 이제 내년 지방선거니까요. 예.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되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고 네. 또 생활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고정지지층을 확보를 함으로써 예. 우리 당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길게 말씀 주신 게 8037번님이 구체적으로 이원주 의원의 노선을 듣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당대표가 되셨을 경우를 가정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100일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짧게. 네, 최근에 보면 이렇게 뭔가 스킨십을 열심히 하려는 행보, 그리고 5.18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저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것들은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미 외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코리안 패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또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게 이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 재정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더 많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이현주 의원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토론이 한 몇 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70분 정도요. 그렇군요. 네. 상당히 아쉬웠겠네요.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변은 뭡니까? 왜 나왔냐고 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이제 당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현주 의원 그러면 대선 때의 생각은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왜 갑자기 출마를 하셨는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대선 때 당연히 국민의당의 안철수 오히려 이제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네.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본인이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네. 사실은 당 대표가 된 후에 이 의원들이나 당의 어떤 그 핵심 당직자들이나 이제 당원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대다수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십고초려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되신 후에 이 갈등 상황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그런 질문들을 오늘 하셨을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러면 뭐 저들도 인터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소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전대에서도 끝까지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지금 국민의당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뭐 누구를 도와주러 나왔다, 네. 뭐 후보 지지를 했고, 네. 또 뭐 지금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노선, 제3의 길 노선과, 그리고 이 국민의당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 대표께서 이제 그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응원도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의원들과의 갈등, 이런 분열 상황이 너무 극심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17일 국민의당 새로운 당대표 선출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국민의당의 메리켈이 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TV 토론하셨죠? 네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처음이라서 약간 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요. 예. 네. 근데 뭐 앞서 이제 처음 초반부에는 이 안철수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공방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치열한 토론이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어요. 예.